안녕하세요. 개미 투자자를 위한 주식 강의 주닥터입니다. 오늘은 상한가 종목의 눌림목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키움증권을 보겠습니다. 일단 키움증권의 일봉 차트를 켜둔 상태입니다. 일봉 차트 바탕은 하얗게, 그리고 거래량만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조건 검색에서 패턴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패턴 분석을 클릭하겠습니다. 패턴의 정의 클릭하겠습니다. 일봉에서 직전 봉의 종가가 15%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안함, 나머지는 모두 사용 안함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사용 안함,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17봉 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16봉, 다시 15, 추가, 다시 14, 추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13, 추가, 12, 추가, 12 추가 아니네요. 12로 수정. 다시 11 추가, 10 추가, 9 추가, 8 추가, 7 추가, 6 추가, 5 추가, 4 추가, 3 추가, 2 추가, 1 추가, 0 추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걸 누르면 전체가 나오는데, 전체를 가로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OR로 다 변경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OR로 변경이 됩니다. 다시 닫겠습니다. 네, 조건식 저장. 이준의 상한가 종목 또는 상승을 많이 한 종목입니다. 확인. 일단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변경에 가서 이렇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 종목, 투자주의, 불성실 공시기업, ETF, 투자 경고, 환기 종목, 단기 과열 종목, 스펙, 그리고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ETN 체크를 하고 전체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63종목이 뜹니다. 63종목이. 자, 이제 차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금호전기, 풀고 다시 금호전기, 이렇게 차트가 돌아가죠. 그럼 과연 이제 눌림목들은 어디인가? 내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선들을 갖다가 설정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 선, 지표 추가하기, 가격, 이동평균. 그래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60일선을 두고 나머지는 모두 지우겠습니다. 60일선은 또 파란색으로 표시하든지 또는 이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를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60일선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중앙 에너비스, 금호전기. 금호전기는 60일선 되기 전에 상승한 다음에 되기 전에 먼저 상승했네요. 보니까. 그다음 신성제약은 상승했다가 60일선을 돌파한 후 눌렀다가
지금 보면 61선을 한번 터치하고 오른 적은 있네요. 보면 상승한 다음에 61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61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상승을 했네요. 61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할지 말지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1선을 터치를 못했죠. 또 61선까지 누를지 아니면 바로 오를지,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던 여러 종목들이 61선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이지요. 이렇게. 그러면 최근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심리선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표 추가 EMV 적용하기,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225 15였죠? 잘 모르시는 분은 예전 강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항선은 저는 이제 보통 검은색으로 3포인트, 아니죠, 중심선이 검은선으로 3포인트, 저항선은 붉은 선으로, 그 다음에 지지선은 파란색으로. 여기서 파란색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노란색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확인 또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심리선의 중요한 점은 검은색을 돌파했으면 보통 파란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입니다. 자, 이 선의 중요한 점은 여기서는 파란선을 돌파를 못했죠. 그럼 바로 눌립니다. 왜냐면 파란선은 대부분 사람들이 225일 동안 손실을 보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터치를 하면 여전히 손실인 구간이기 때문에 음봉만 나오면 아래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검은선 본전인 구간이죠. 본전인 구간을 돌파한다면 사람들은 잘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빨간선까지 갔다가 빨간선에서 조금이라도 파란색이 나오면 다시 누르게 됩니다. 보통 어디까지 누르냐? 검은선까지 누르게 됩니다. 다시 금호전기 보겠습니다. 다시 에너비스 한번 더 볼 게 있습니다. 에너비스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확대해서 보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증가했다가 거래량이 완전히 감소합니다. 완전히. 왜냐면 여기서 올린 것은 이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 세력일 거고, 세력이 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여기서 다시 던지면 이것을 받아 먹습니다. 세력의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매집을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세력이 올립니다. 세력이 어디까지 테스트를 했냐면 보통 검은선 여기까지 정도 테스트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강한 세력이면 빨간선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개미들은 이득을 봤으니까 이제 던집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눌리겠죠. 이 빨간색과 검은색 구간, 또는 검은색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에너비스는 이제 시작하는 세력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호전기 다시 보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시 확대해서 보면 지금 세력들이 여기가 15% 손해보는 구간인데 손해를 아주 많이 보도록 아래로 빼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다시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표 추가 EMV 25에 EMV 25, 23입니다. 대부분 다 예전에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25, 23 라인 설정, 지지선 검은색 3포인트 맞죠? 그래서 25, 23을 돌파한 다음에 여기 지지받는 구간은 47, 13일 것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표 추가 EMV 47에 13.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본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지표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3포인트 보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죠. 실제적인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입니다. 그래서 25,23을 하락한 다음에 다시 돌파하고 다시 47에 13을 누른 다음에 다시 파란 선까지 지지를 받고 바로 떨어지든 이 검은 선을 만약에 이렇게 통과를 하면 파란 선에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빨간 선을 통과했죠. 그러면 검은 선까지 지지를 받은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세력주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삼성제약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25, 23을 터치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47, 13을 바로 올라갔죠. 좀 강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런 패턴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미 25, 23을 찍고 여기서 47에 13을 터치한 다음에 한번 빨간 선을 뚫었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완전히 개미를 털고 난 다음에 강하게 올려버리는 이런 완전한 세력주입니다. 이 패턴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25, 23을 터치한 다음에 47에 13을 다시 누른 다음에 파란선까지 올랐다가 검은선, 파란선 사이까지 올랐다가 파란선에서 한번 누르고 다시 빨간선까지 갔다가 개미들이 던지는 걸 밑에서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강한 세력으로 변해서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빨간선 한번 터치하면 검은선까지 눌렀다가 다시 빨간선을 완전히 터치해서 오르면 빨간선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크게 상승해버립니다. 이제 잡기는 힘들죠. 개미가 잡기는. 그러면 최저가 1640원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보통 곱하기 8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도 만원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런 6,000원인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지만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눌러버렸습니다. 왜냐면 개미들이 전고점이 오면 달려들기 때문에 지금 보면 크게 누른 상태입니다. 물론 삼성제약은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범양건영도 똑같습니다.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보면 25, 23을 터치한 다음에 물론 이렇게 바로 오른 것들은 그 전에 이런 눌린 구간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손절을 하면 세력들은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61선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것들은 실제로 좋은, 다시 61선에서 지금 보면 돌파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윗꼬리 형태, 윗꼬리는 아니지만 이런 상태의 음봉은 오히려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동양물산 에이프로젠 제약 이제 검은선을 돌파한 다음에 파란선까지 지지를 받았죠. 그러면 다시 빨간선까지 뚫은 다음에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차트가 좋습니다. 지금 다시 검은선까지 뚫었다가 파란선까지 눌렀다가 다시 검은선까지 뚫었다가 또는 그럼 다시 검은선까지 눌렀다가 이렇게 가거나 또는 빨간선까지 뚫었다가 검은선까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코스모화학은 아직 여전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1선을 돌파하면서 파란선까지 지지한 다음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란색까지 도달한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 GNM 보면 여기서 25, 23을 터치한 다음에 빨간색까지 올라갔죠.
그런 다음에 검은 선까지 누르고 다시 쌍봉을 만들면서 다시 하락시켜 버렸습니다. 너무 개미들이 많이 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락시킨 다음에 다시 상승 곡선, 지금 개미들이 많이 털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시 여전히 검은색 선까지 오르면 파란색까지 누르고 다시 빨간색까지 가면 검은색까지 누르고 이제는 빨간색을 돌파했으니까 다시 빨간색까지 누른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 디스커버리는 빨간색까지 갔죠. 이제 검은 선에서 그냥 올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패턴이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니고 전 구간이 이렇게 47, 13을 돌파한다거나 또는 25, 23을 돌파한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하락한 구간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구간이 있어야지만 이런 방법이 결국은 세력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풍재지. 영풍재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K프로젠 KIC. K프로젠 KIC는 보면 이렇게 하락 국면을 맞이한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구간이냐면 61선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60선까지 누르고 그리고 파란선을 뚫고 파란선 지지받고 검은선 뚫고 다시 파란선 지지받고 빨간선 뚫고 검은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빨간선을 뚫고 빨간선을 지지받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매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서한은 지금 빨간선을 뚫고 다시 검은선까지 지지를 받고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좀 더 많이 뺐네 보니까. 그래서 파란색까지 뺀 다음에 다시 음봉을 만들어 버려서 지금은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대창은 보면 여기서 25, 23 빨간색까지 다시 검은색까지 지지 다시 빨간선을 뚫고 이제 빨간선을 지지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뮤엔씨는 지금 특별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일전홀딩스는 지금 아주 강한 세력으로 지금 보니까 바로 빨간선을 돌파해 버렸죠. 그런 다음에 검은색까지 지지를 했습니다. 원래 빨간색까지 보통 지지를 하는데 검은색까지 빼버렸습니다. 한 번에 너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빠진 구간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뚫었죠. 이번에는 빨간색까지 지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휴산중공업 지금 빨간선까지 뚫은 상태입니다. 다시 빨간선을 지지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원 이렇게 강한 주식들은 빨간선을 돌파해도 누르지 않고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서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전에 이제 윗꼬리를 계속 다는 종목으로서 여기서 요 윗꼬리가 중요했는데 실제로 25, 23을 터치한 다음에 지금 62평선 위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른 다음에 계속 크게 상승해 버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10월 24일인가 그때였을 것입니다. 10월 24일 9월 23일이었네요. 보니까 이때 윗꼬리를 만든 종목이었습니다. 한국큐빅은 역시 25, 23을 터치한 다음에 지금 검은선까지 뚫었죠. 검은선까지 뚫은 다음에 다시 파란선까지 누르고 다시 빨간선까지 상승한 다음에 다시 검은선까지 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프트센 지금 보면 검은선을 뚫고 다시 파란선까지 누르지 못하고 여기 47에 13이 여기 있기 때문에 47에 13까지 누른 다음에 다시 빨간선을 뚫고
보통 빨간선을 뚫으면 빨간선의 지지를 받습니다. 네, 조금 안 좋은 것들은 뭐 검은 선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기술 지금 어떻습니까? 검은 선까지 뚫었습니다. 지금 파란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매수 구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DST 파란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다시 파란선을 돌파할 때 매수해야 됩니다. 해성산업 이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에서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눌러버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검은 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YG 플러스 지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박스넷은 이제 25, 23을 뚫고 나가는 상태입니다. 나노인터텍 좋습니다. 25, 23을 터치한 다음에 이제 검은선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파란색까지 누르고 빨간색까지 갔다가 다시 검은색까지 누르고 다시 검은선 돌파하면서 다시 빨간선을 지지받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텝파마 다시 25, 23을 터치한 다음에 검은색까지 파란선 뚫고 61선 지지받고 다시 검은선 뚫고 다시 파란선 지지받고 빨간선 뚫고 다시 빨간선 지지받으면서 상승했습니다. 디스트랙터 ST파마를 다시 보겠습니다. ST파마처럼 이렇게 상가가 나오면서 갭 상승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검은선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간선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윗꼬리를 빨간선 근처에서 윗꼬리를 만들면 반드시 밑에까지 검은선이나 파란선까지 내려옵니다. 그건 당연히 차트마다 다 다릅니다. PC 디렉터 여기도 보면 빨간색 갔다가 빨간선에 지지받고 다시 상승한 모습입니다. 큐로홀딩스 여기서 윗꼬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보통은 검은선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검은선까지 지지 받으려고 했다가 다시 크게 올려버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시작이 어디다? 25, 23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62평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만드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세력주구나 앞으로 크게 올릴 수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ST큐브는 지금 25, 23을 한 다음에 뭐 해줬어요? 47에 13에서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업 평가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차트만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바이오 보면 47에 13을 또 파란 선을 이제 해서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음봉에 놨기 때문에 지금 검은선 근처 또는 61선까지 누른 다음에 다시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신스타임즈 제웨이 필링크 보겠습니다. 파란색까지 갔죠? 그러면 당연히 터치를 하면 다시 47에 13까지 지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파란색 터치하고 필링크는 너무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터치하고 이제부터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선 터치했으니까 파란선 지지받고 다시 검은선 뚫었으니까 다시 파란색까지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62평을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낙스
62평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일단 파란선까지 도달한 다음에는 좀 크게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출판사까지 하겠습니다. 젠백스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 보면 25, 23을 터치한 다음에 다시 47, 13을 지지받고 크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빨간색까지 누른 다음에 다시 오르고 다시 빨간색 근처까지 지지를 받은 다음에 지금 누르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월 산업 마찬가지로 여기서 25, 23을 터치한 다음에 다시 47, 13을 지지받고 61선 지지받은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젠백스 실제 어디서 매수했어야 됐겠습니까? 25, 23에서 터치한 다음에 지금 누름이 거의 없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선에서 지지받은 다음에 바로 빨간선을 뚫어서 다시 빨간선까지 누른 게 여기입니다. 여기 빨간선까지 누른 다음에 다시 크게 상승해 버렸습니다. 네, 젠백스 지금 네, 현재 좋은 모습은 요 선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3580원을 만약 이탈한다면 손절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매수가 가능하긴 합니다. 만약 지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표 추가하기 일목 균형표 적용하기 더블 클릭합니다. 라인 설정하기에서 나머지를 지우고 기준선 26만 놔두고 기준선 26은 제가 좋아하는 요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자 보면 여기서 지지받아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은 그 다음 지지 구간들은 대부분 다 지금 일목균형에서 기준선에서 보통 지지를 받게 됩니다. 기준선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준선을 49로 이렇게 변경해서 보기도 하지만 저는 26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선 이후 구간은 요 선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간선 이후 구간에 있던 종목들 삼성출판사 현재 어디입니까? 지지 구간입니다. 지지 구간. 그 다음에 다시 위에서부터 다시 보면 빨간선 이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 여기서 빨간선 이상에서는 여기서 지지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탈했죠. 그 다음에 범양건협 빨간선 이상 구간에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파란선 아래 구간에서도 뭐 62평선과 얘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대창 또 여기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서원도 보면 빨간선 이상 구간에서는 이걸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49 다시 26 이렇게 수치를 왔다 갔다 해보면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수치를 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쥐닥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